보고서 756페이지와 그리고 103회기 이후 사업 경과 보고, 그리고 어제 오후와 오늘 오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어져 있는 사안들에 대한 그런 답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이사회 조직 이사장 이남수 목사, 서기 김성기 목사, 회계이사 황선용 장로, 이사 김대섭 장로, 변창배 목사, 송일학 장로, 이민재 목사, 조환국 목사, 재종실 목사, 진달종 목사, 황석규 목사, 감사로 이기호 집사, 최석훈 집사입니다. 조직보호 받아야 되겠죠? 조직보호 어떻게 할까요? 여기요. 네? 사랑이십니까? 우리 말이 좀 희미하네. 가면 이해하시죠? 네. 아니요. 103회기 이후 사업경과 보고는, 그리고 이어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질의에 대한 보고는 우리 서기 이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추가 보고서 자료는 현재 밀락동 건에 대한 이슈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금재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조직입니다. 사무국장 소리의 최용주 장로입니다. 연금관리실에서는 연금회원관리, 신규가입, 금융결제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차장과 강하은 최다의 사원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재무행정실입니다. 재무회계, 세무, 예산, 결산, 감사, 행정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정 차장과 김민희 대리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실입니다. 기금운용 기획, 집행, 위탁운용,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영욱 실장과 양우림 사원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현황입니다. 2018년 말 제적자와 기준 가입자, 그리고 중도지급자와 연금 지급자를 제외한 현 가입자 현황입니다. 전기말 제적으로 15,148명에 기준가입으로 903명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6,051명 중에 중도지급 91명, 연금지급 87명을 뺀 2019년 8월 31일 현재 15,873명이 가입자로 있습니다. 725명이 순증가하였고요. 4.8%가 증가하였습니다. 납입금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31일 현재 1월달 60억 9,800만 원입니다. 1월달에 60억인 이유는 1년분 선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월 38억 100만 원입니다. 3월 35억 8,600만 원, 4월 35억 1,000만 원, 5월 34억 9,600만 원, 6월에 35억 200만 원, 7월에 35억 3,600만 원, 8월에 35억 7천만 원. 따라서 8개월 지금까지 총 납입금 총액은 310억 9,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납입액은 3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31일 현재까지 퇴직연금으로 923명에게 17억 4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특례연금으로는 11명에게 8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유정연금으로 117명에게 1억 5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애연금으로는 19명에게 2,4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지급액으로는 1,070명에게 18억 4,1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 지급액 1월부터 8월까지 총 지급액은 144억 7,7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중도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현재 중도 해약자는 47명입니다. 3억 9,5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시면 실제 해약자는 13명입니다. 재가입자 34명은 시무지 및 직분 변경으로 인한 사례비 격차로 인한 호봉 인상 재가입자이기 때문에 47명 중 실제 해약자는 13명입니다. 퇴직 일시금으로 18명에게 5억 6,5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망 일시금으로 26명에게 15억 5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91명에게 24억 6,5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금 적립 현황입니다. 연금재단 설립 초기부터 2019년 8월 31일 현재까지의 총 자산 2계획입니다. 납입금 5,427억 원에 수익금 2,423억 원을 더하여서 지금까지 7,850억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 및 납입금 반환액으로 2,535억 원과 기타 비용 404억 원을 포함해서 2,939억 원이 지금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총 자산은 4,9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31일 금융자산으로 4,167억 7,900만 원입니다. 기타 투자 자산으로는 100억이 있습니다. 저희들 투자 부동산은 21억 4,900만 원입니다. 개인 회원 보조금으로는 360억 2,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산으로 26억 261억 8,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4,911억 3,800만 원이 현재 총 자산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입니다. 2019년 8월 30일 현재 순수익률은 7.81%입니다. 타 연기금의 방식 수익률은 15.49%입니다. 연금재단 장기 전망입니다. 저희들 수익률 5.5%, 그리고 납입금 3% 인상, 연금 지급률 10% 인상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 결과 2019년 자산 5천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자산 약 7,5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1년에는 자산 약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 추계에 대하여는 금년중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다 정밀한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연금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연금 행정 자산 운용 전문성 확보, 그리고 가입자와 동반 성장 신뢰 형성, 재정 전망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부실 자산 관리 내역입니다. 해냄개발의 문정동 본양 대행사 대출의 건입니다. 투자 원금은 1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수된 원금은 81억입니다. 원금 남아있는 잔액은 19억입니다. 지금까지 31억 4천만 원의 이자 수입이 있었습니다. 투자금 회수 및 관리는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2018년 6월부터 매월 원금 2천만 원 상환 약속을 불이행 중에 있습니다. 원금 13개월분 2억 6천만 원, 이자 2억 4천만 원이 미납 중입니다. 공주언론입니다. 공주언론 신축시 대출입니다. 투자 원금은 30억입니다. 그리고 원금 회수액은 2019년 원금 7억 원 입금을 포함해서 20억 2천만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원금 잔액은 9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자 수입은 8억 8천만 원입니다. 2019년 원금 7억 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까지 잔금 전액 9억 8천만 원을 입금할 예정이 있습니다. 성창아파트 재건축 관련 서기 이사님, 네, 성창 아파트 100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라도 그런 아파트 100억을 투자한 것 회수율이 100%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창아파트 재건축 관련 대출 투자 원금은 100억입니다. 원금 회수액은 아직 없습니다. 원금 잔액은 100억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지금까지 이자 수입으로는 25억 8천만 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뒤에서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투자 원금은 총 23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금 회수액은 101억 2천만 원입니다. 남아있는 원금 잔액은 128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자 수익은 66억입니다. 이어서 대구 성창아파트 부실관리 진행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3월 20일 제229차 이사회에서 성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만기 2017년 12월 24일 이자율 8%, 연체이자율 19%를 적용하여 100억 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26일 이후 연체이자율 1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자 수령 총액은 25억 7,698만 6,301원을 이자로 수령하였습니다. 이 성창아파트의 대출 부실화 과정입니다. 2016년 1월 19일 담보제공 약정 위반으로 채무 불이행 및 이자 납부를 연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24일 조합에서 재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해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 6월 18일에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해소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조합에서 재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해소,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해소가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된 이유는 가입자회에서 추천한 부실채권 회수위원이 당 재단의 약점이 이것이니 소송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성창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저희들은 100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인한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의 결의 누락으로 인하여 당 재단의 대출이 무효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1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현재는 대출 채권의 정상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3일 신임 조합장과 합의서를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제기한 모든 고소를 선취하고 그리고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조합원 총회를 득해서 100억의 대출을 다시 정상화시켰습니다. 대출 채권 상환 담보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저희들이 취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9일 본 합의서 보완 및 추가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시공사가 주택 도시보증공사에 시공사 책임 준공 보증사업장의 관리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고요. 자금관리 신탁사를 이용하여 재단과 조합이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전 시공사 택시비에 지급한 약 30여억 원에 대한 조합의 채권 판결금에 대해서는 연금재단이 원금 상환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 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일반 분양 계약금은 우선하여 재단의 원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상환 담보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였습니다. 이어서 밀락동 관련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린 추가 보고 자료에 밀락동에 관한 이슈를 저희들이 잘 정리하여서 나누어 드렸는데, 어제 감사 보고 사항에 준하여서 보고하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감사 지적 사항을 따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산 밀락동 부지 공매 및 매각 내용입니다. 매수 내역입니다. 공매가 경비 포함해서 879억 8천만 원, 41억 4천만 원은 취득세를 합하여 921억 2천만 원의 공매가입니다. 공유집은 60억에 취득세 2억 8천만 원으로 62억 8천만 원, 유치권 등 매수가 27억 원, 취득세 1억 5천만 원, 합하여 28억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966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45억 7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매수 비용은 1012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매각 내역입니다. 매각 금액은 공매집은 1,100억, 공유집은 63억 원을 포함해서 1,163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매수 원가 1,012억 5천만 원, 자문수수료 41억 9천만 원, 기타 비용 19억 9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부실채권 143억 원과 유치권 27억 원을 회수해서 170억 원을 회수한 결과 매각 차익으로는 258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입자회에서 추천한 외부 감사 3덕 회계법인의 검토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부산 밀락동 부지 매입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감사보고서 가 1. 투자 공매 참여 원인과 과정의 문제입니다. 2014년 2월 11일에 201차 이사회의 결의로 만기 2014년 8월 11일을 만기로 해서 이자율 10%, 연체 이자율 25%를 적용한 밀락동 호텔 부지 브릿지 대출 11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2일 이후에 연체 이자율 25%를 적용하여서 지금까지 이자 수령액은 29억 3,232만 8,763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투자원금 110억 원 전액에 대해서 대손 처리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결산 보고 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공매에 참여하여서 회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익권 설정 금액 143억 원을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원금 110억 원을 회수하였고요. 이자 33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또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9억 또한 33억을 더해서 이자 수령 총액은 6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산 밀락동 부지 매입 과정 2번 부동산 직접 투자 문제 가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5월 14일 제307차 임시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여서 GLCT건설 부실채권 110억 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공매에 참여하여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1회차에서 8회차까지 공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2018년 5월 9일 수요일부터 5월 17일 목요일까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1회차에서부터 8회까지의 공매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1회차 공매 예정 가격은 1,303억 원입니다. 그리고 8회차 공매 예정 가격은 625억 원입니다. 저희들은 6회차 공매에 재단이 입찰하여 낙찰을 873억 원에 부가세 별도하여 받았습니다. 입찰가 산정은 저희들이 873억 원이 1순위가 부산은행 710억, 2순위가 재단 143억,
세금 등 20억 원을 포함해서 873억 원입니다. 이 873억 원에 730억을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43억은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부산 밀락동 부지 매입 과정 이 부동산 직접 투자 문제 나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매에 참여한 근거는 기금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채권 보존에 관한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로 특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채권 보존에 관한 운영 기준 부동산의 자산 배분 비율은 1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영 가이드라인 3 나항에 의해서 기금 운영은 다음의 자산 배분을 목표로 자산 구성을 배분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공매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운영 가이드라인 운영 기준 5항 대출 및 기타 투자 자산의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총회연금재단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그 소멸시효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의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부동산 직접 투자 문제 다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6일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산일보 등 KB 부동산 신탁 공매가 공고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매 공고하는 공매 부동산의 유치권, 인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으로 반드시 관계 법령 및 관계 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단 이사회에서는 이 낙찰을 받기 전에 현장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증거 자료를 위해서 사진도 다 찍고 유치권 상태를 확인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309차 임시이사회에서 재단 이사회 내부 검토 보고서 기타 고려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매 참여 전 재단 이사회 회의록의 결의 내용만 살펴봐도 공유지분 유치권, 인허가권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307차 임시이사회 2018년 5월 14일 주식회사 PNS 자산관리 홍영균 이사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청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부동산 공매 공고 8번 제일 밑에 요의사항의 유치권과 인허가권 이 모든 단서 조항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공고안입니다. 서기 이사님. 예. 지금 끝까지 하려면 시간 좀 많이 가는데 여기까지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까지 지금 성창 아파트 GLCT 이제 대손 처리하고 지금까지 온 여기까지를 가지고 좀 한 토막 끊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네. 지금까지 보고한 것 중에서 감사 지적 사항과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혹은 그 대손 처리하는 것 다시 이제 한 것 성창 아파트 또 우리가 해소하는 거라든지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번 마이크. 경기노회 총대 김만기 목사입니다. 현재 가입자의 부총무로 하고 있고 5년째 가입자 일을 하면서 연금재단을 감시하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위원회 보고사항과 이사회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사회에서는 회의 과정과 회의록 그리고 공매와 그 매각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 총대가 이해하기에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다가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감사가 부실감사를 했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감사위원회에서 보면 이 시기에 이사회에서 매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진행되었다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는 현재 우리가 이사회의 설명을 들으면 연금재단이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하자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저희는 보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감사위원회 보고를 들을 때에는 지금 이 밀락동 문제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잘못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가 만약 제대로 된 감사 보고서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이 분명히 이것은 사과를 하고 전 총대 앞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감사위원회하고 이사회 보고가 조금 이렇게 서로가 모습대로 충돌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또 감사위원장까지 나오시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이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밀락동 부지를 공매로 우리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하여 공매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과정에 되어졌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매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에는 조금 전에 PPT에 띄워놓았던 그 공고 안에 보면 분명히 인허가 문제, 그 다음에 유치권 문제에 대한 그 8번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여러 차례 하고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 그때 현장 방문을 했을 때에 유치권자들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 그 다음에 사업권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의록 안에는 이사회의록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문서 2조가 됩니다. 이사회의록 안에는 분명한 사항으로 다 세밀하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에 이사회 회의록 자체를 다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9번. 예, 부산 동로회 정일세 목사입니다. 연금가입자의 총무입니다. 오전에 총회장님께서 감사위원회 보고를 받으면서 종결을 하실 때 나중에 연금재단 보고를 받을 때 이것과 병합하여 질의하고 보고를 받자고 하셔서 결정을 하고 오후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위원회에 질의할 것도 있고 연금재단에 질의할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전 감사위원장과 전 서기를 같이 앞에 모셔놓고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네. 그리고 의자 좀 주시죠. 감사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감사위원장님 서기님 어디 계세요? 장례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의자 좀. 그 이사장님, 그 GLCT를 통해 가지고 해소한 게 143억이었다고 그랬는데 250억이 남았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250억 속에 대손 처리했던 143억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포함되어져 있는 포함돼서 금액.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가 남았다는 겁니까? 예. 총 투자해서 지금까지 세금 다 내고 앞으로 뭐 하면은 100억이 저희 연금재단에서는 110억을 투자한 것이 대손 처리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재단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혔습니다. 그거 얻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려고. 그런데 그 143억 해소해가지고 250억이 됐다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100억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 건데 200억 투자 200억에 대해서 돈을 못 받았으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까? 오히려 100억이 마이너스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없어. 맞지요. 그렇게 말이에요. 143억이 아니고
재단에서 110억을 처리한 겁니다. 세장만 네, 그러면 감사위원에게 먼저 물어보실 분 하면서 감사위원에게 물어보는 인권으로 받은 거야. 예, 들어와야 나. 후보님. 내가 설명해. 예, 연금가입자의 총무 정일세 목사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아침에 보고하기를 요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감사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그 나항에 보면 이 시기에 이사회에서 매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는 한 가지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 동일한 페이지 마에 보면 법무법인의 해석이 계약 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대신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감사 보고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12페이지 보게 되면 4 메뉴에 보면 거기에도 결의사항에 별첨과 같이 결의합니다 했는데 별첨의 내용이 첨부되지 않아 가지고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사실, 중대한 변경 사실이 있을 때마다 이사회 결의를 하여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이어받는 사람들에게도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세 번의 결의가 확실히 근거가 없다는 사실, 곧 감사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조금 전에 그 연금재단에서 보고하실 때에 2025년 되면 자산이 7,500억이 되고 2035년이 되면 1조 시대를 연다 그랬는데 저희 가입자에서 7월달 2달 전에 전국 연금 설명회를 하면서 다니면서 다 설명을 들을 때도 한 번도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1조가 언제 가능할 것인지 7천억이 언제 가능할 것인지 그렇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답변한 일이 없는데 오늘 갑자기 6년 후에는 7,500이 가능하다는 그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 1조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그리고 감사위원회 보고에 보면은 연금 수익률이 작년에나 보더라도 타 기관과 비교를 하더라도 연금 수익률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7,500이 가능한지 그 부분, 그 질문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사회가 사용한 판공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정책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 사항을 일부분만 지금 감사위원회가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연금재단에 이 사항을 좀 밝혀달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재단 이사회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이사에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래요? 감사위원장님 한번 해보시죠. 이 선생님 맞으시죠? 의원을 한번 싸워보자. 질문이 네. 감사하고 한마디. 질문이 종류가 많아서 제가 답변해야 할 내용이 뭔지 정목사님 아까 7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7월 1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날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7월 5일, 7월 18일 이사회를 두 번 했습니다. 333차, 332차, 7월 5일 날 332차 회의에서 부산 밀락동 부지 매각 관련하여 잔금 입금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서는 본계약을 취소할 의무는 없으나 시안이 퍼스가 주장하는 자금 인출 선행 조건 이행과 금융기한 대출 결정의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 이사 결정을 차기이사에 논의하기로 하다. 이게 7월 5일 날 이사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그러난 뒤에 7월 11일 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7월 제가 읽은 것이 332차 회의록입니다. 차기 이사회에서 최종적 의사결정은 차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예. 그리고 7월 18일 날 부산 밀락동 매각 관련하여 김용진 대표와 TI 파트너스 윤중진 대표의 설명을 듣다. 부산 밀락동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TI 파트너스 그룹 윤중진 대표와 관련자로부터 현황 및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잔금 입금 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본 계약을 지속할 의무는 없음을 제안하고 한다. 예, 이게 7월 18일 날입니다. 그러나 TI 그룹이 주장하는 자금 인출 선행 조건 이행과 금융기관 대출 여부 확정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이게 7월 18일 날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은 7월 11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요. 예, 말씀하세요. 네, 9번 아까 질문했잖아요. 예, 질문이 여러 가지라서 지금 감사위원장님 기억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가 쓴 모든 활동비라든지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감사한 내용을 우선해. 예, 그 질문부터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이사장이 먼저 하실까요? 감사부터 먼저 하셔야죠. 예. 예, 보고서, 예, 보고서 11쪽 답변입니다. 연금재단 이사들이 연금재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사진들의 지급되는 회의비, 여비 등이 상식선을 넘어 과도하게 지급된 것을 시정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된 회의비, 여비, 업무 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해 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회의비,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전목전목 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 전체를 포함하니 이사님 중에는 어느 한 분은 100만 원도 지금 아마 출석을 잘 못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합산해서 평균을 해보니 아무래도 개별적 이사님 중에서 나는 1년도 한 7,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평균을 해보니 평균적으로 그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사장은 총 연 3,900여만의 경비를 지급받았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비, 여비, 업무 추진비, 제가 법인카드가 저도 법인카드를 써봤기 때문에 분명히 법인카드가 있을 것이라고 법인카드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고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님은 따로 법인카드를 쓸 듯 해가지고 이사장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봤습니다. 예, 아마 이따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사무실에서 쓴 비용도 있다고 하실 겁니다. 예, 전문가를 동원해서 사무실에서 쓴 비용을 제가 전부 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뺐습니다. 빼고 난 총액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예. 네, 6번 마이크 가보자 계시는데. 서울 서북로의 가입자 회장 김영호 목사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팩트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얼마 썼느냐 하는 것 갖고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되어져 있는 민납동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 연금 가입자의 지금 질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연금가입제회에 7여 년 동안 부회장을 2번 하면서 민납동 땅을 살 때부터 참여하면서 극렬하게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문제가 이럴 것을 그때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공매에 대한 정의도 모르면서 시작했던 출발점이 오늘까지 왔던 것은 뻔한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서류는 IT에서 국제투자신탁에다 주어가지고 국제투자신탁에서 융자를 받은 40여 금고에 대한 내용이 이 속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 속에 잡혀 있는 이 속에 무려 40여 금융권에서 잡혀 있는데 이 금융권에 들어가 있는 이 1순위의 금융권이 있고 2순위의 금융권이 대출로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얘기한 앞에 있는 다 내용이 다 좋다고 합시다. 200억에 대한 것을 100억은 사업하고 그 다음에는 100억은 시작하면 주고 4억 중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한 것은 여기에 어디에도 순위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GLCT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GLCT 2순위로 잡혀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받지 못해가지고 부도 처리할 상황까지 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억이라고 하는 액수가 지금도 잡혀 있는데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고 질권으로 되어 있다는데 질권으로 잡혀 있는 것도 그냥 서류로만 받았을 뿐이지 3순위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만약에 거기서 사업을 하지 않고 다시 TF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200원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되어져 있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유치권에 대한 문제는 처음부터 다 해결했다고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부산에서 가입자회와 함께 시작을 했을 때에도 유치권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유치권에 대한 문제가 부산지방법원에서 동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40억 책정되어서 여기에 집달리로 들어가는 내용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기 진짜 가득하게 잡혀 있는데 앞으로 돈을 다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시간 연장이요. 시간 연장이요. 시간 연장이요. 한 번 더 목사님, 한 번 더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권에 대한 것이 그냥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참 열심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조사하고 확인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음을 느낍니다. 저는 이 문제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신뢰가 가지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감사로 이것을 진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의 것을 고소하든지 고발하든지 뭔가를 대책을 취한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냥 끝나서 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은 외부 특별감사에 대해서 제가 봐도 문제투성이고 이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이걸 방어만 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200억에 잡혀있는 것도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모든 얘기들은 제가 보기엔 공허하게 들립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억에 대한 답변을 이사장님 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총회장님, 지금 연금재단에서 보고를 지금 밀락동 건에 대해서 보고 중에 여러 가지가 지금 질문이 나왔는데 연금재단에서 지금 보고는 밀락동을 공매하게 된 그것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질문을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그 다음에 그 감사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했던 사항들은 2차 계약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익 정권과 수익 줄권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지금 보고사항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고를 다 받아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받아주시고 우리가 질문을 종합 해주시면 보고를 받았는데 지루할 것 같았어요. 예예예. 그러면 중간 보고 후반기 예. 그 나머지 만토박 보고하시죠. 하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부산 밀락동 이제 부지 매도 과정의 문제입니다. 1차 매각은 2018년 9월 10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바대로 지난 총회 기간이었습니다. 매수업체 JR PMC 주식회사와 1,250억 원의 매매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50억 원을 매매 약정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1일 총회연금재단 보고 시간에 JR PMC와의 계약 완료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15일, 35일 후입니다. 저희들 계약 내용 제11조 다항 계약의 해제 및 해지 A블록, B블록 사업 레지던스 호텔의 별도 시기의 착공과 사용 승인 준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는 조항에 의해서 약정금 50억 원을 반환하고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완전 계약이라고 보고하게 된 이유는 계약 완료 후에 매수자인 JR PMC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부산시에 관련 조항을 문서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A블록과 B블록이 동시에 준공이 나와야 한다는 답변을 통보를 받고 이 업체는 수익성에 대하여 자신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동시 준공 조건을 인지하지 못한 계약 당시에 저희들은 완전 계약으로 보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계약금을 35일간 저희들이 보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약금 반환 시에 이자 및 위약금을 전혀 부담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항의 가 성강스마트와 맺은 계약 금액의 근거입니다. 2018년 7월 2일 2018-11차 기금운영위원회 결의 및 제312차 2018년 7월 27일 임시이사회의 보고의 내용입니다. 매매 수수료율은 0.9% 이내에서 협상하기로 하다. 컨설팅 과정을 통해 1,000억 이상으로 매각 시 1,000억 초과금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다. 가로 열고 1,000억 초과금액에 대하여 40%의 성과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4일 제327차 임시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성강스마트 대표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과 자문계약대금 협상 후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강스마트 주식회사는 자문수수료를 매각금액 1,000억 원에 대한 0.9%인 9억 원, 1,000억 원 초과금액 100억 원에 대한 성과보수 40% 하여 40억 원 총 49억 원을 당재단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는 이 수수료를 과다하다라는 판단하에 이사회에서 성강스마트 대표를 출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매각 과정 그리고 자문사 역할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다 듣고 그리고 이사회 전체가 이 스마트 대표와 하향 조정 협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협상 결과는 최종적으로 38억 원 부가세 별도로 9억 원 선지급 조건으로 결정을 하고 유치권 그리고 4억 원을 해결하고 나머지 29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 수수료 29억 원은 미지급된 상태로 있습니다. 부산 밀락동 부지 매도 이 항의 성강스마트 주식회사에 19억 8천만 원이 추가 지급된 근거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강스마트와 계약하였습니다. 사업권, 유치권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성강스마트가 관여한 것은 재단과 매수자와의 브리지 역할로서의 계약이었습니다. 재단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난 이후에도 가압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압류 33억 3천만 원, 가압류 10억 원, 도합 43억 3천만 원의 압류와 가압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비용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9억 8천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간 소요된 비용 청구에 대하여는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보존, 처분, 처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향후 발생할 어떠한 비용도 더 이상 재단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그 확약서를 받은 후에 19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강스마트와 확약서를 체결하고 그리고 세금 포함하여 19억 8천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부지 매도 과정 2항의 다 이미 지급된 유치권 27억, 사업권 20억을 매수자에게 반환받는 약정입니다. 매수자 부담 계약 유치권 27억 원, 실 지급액은 23억 원입니다. 이 27억 원 및 사업권 20억 원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체들이 향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대금을 겨우 원가 정도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재단이 처리를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매수자의 불이익론 금액에도 사업권 및 유치권 전체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1,300억 원의 금융대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금융권도 재단의 유치권 그리고 사업권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반환 약정입니다. 사업권과 관련한 20억 원에 대한 반환 약정입니다. 이 성강스마트 대표의 반환 약정서가 있습니다. 매각자문 용역계약서 2019년 3월 14일 보완계약 제6조 인허가권 비용 등의 반환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즉시 그 금액을 반환하는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인허가권 비용 등의 반환 계약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밀락동 이제 2차 계약입니다. 2019년 2월 28일에 주 TI 파트너스 그룹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4일 제326차 임시이사회 결의에 의거 2019년 2월 28일 주식회사 TI 파트너스 그룹과 매매 체결을 1,163억 원, 공매집은 1,100억, 공유집은 63억 원을 포함해서 1,163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일에 50억 원을 매매 계약금으로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 입금은 2019년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913억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공매분 잔금 850억 원과 공유집은 63억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감사보고서 3항의 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9년 5월 30일 330차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잔금 지급 기한을 2019년 6월 28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잔금 납부 연기 상황과 관련해서 TI 파트너스 그룹 대표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금융실행사인 이지스 자산운용 그리고 부국증권의 담당자로부터 금융실행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잔금 수령일까지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 이자율 연 4.6%의 위약금을 받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망의 가 계속 답변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기한이 됐을 때에 TI 파트너스 그룹에서
피해재단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공문은 대출 실행일이 2019년 6월 28일이었으나 피해재단의 인출 선행 조건 미이행으로 인하여 기표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2019년 7월 5일까지는 유치권, 현장 점유 및 사업권 명의 변경 접수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희도 2019년 7월 18일 333차 임시이사회 결의에 의거해서 잔금 입금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본계약을 지속할 의무는 없으나 TI 파트너스 그룹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자금 인출 선행 조건 이행과 금융기관의 대출 확정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잔금 입금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단, 기간 중에도 더 좋은 매각 조건이 나오면 누구하고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기간 연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잔금 913억 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2019년 7월 19일 689억 5천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23일 200억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4일 23억 5천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감사보고서 3항의 매수인 명의 변경 관련한 답변입니다. 원 매수인 주식회사 TI 파트너스 그룹에서 매수인 변경 TI 부산 PFV 주식회사로 변경 요청이었습니다. 변경 근거는 2019년 2월 28일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4조 특약사항 4항 본계약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본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을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하며 이 경우 매수인 지위 변경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도록 한다에 의거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1일 계약 인수 약정서를 체결한 후에 매수인을 TI 부산 PFV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계약하였습니다. 2019년 8월 12일 제333차 정기이사회에서 변경에 관한 건을 설명을 하고 2019년 8월 30일 제335차 임시이사회에서 변경 결의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 사망의 따라 등기 이전 관련입니다. 2019년 7월 19일 잔금 913억 원이 입금되어야 되지만 689억 5천만 원만 입금이 되어서 등기 서류는 접수를 하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잔금 223억 5천만 원의 입금 확인 후에 제출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7월 24일 잔금 전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보정서류로 당재단의 매도용 법인인감을 제출하였습니다. 보정서류 제출 완료 시에 접수일이 등기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망의 바 수익증권이 수익질권으로 변경된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TI 부산 PFV 주식회사 그리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간의 연금재단에 대한 수익증권 계약 내용입니다. 매매계약에 의해서 토지대금 중 유보된 200억 원, 100억 원은 본 PF 시 7일 이내에 원리금을 지급하고 100억 원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연 8%의 유예 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매수자인 TI 부산 PFV의 요청으로 국제신탁에서 수익권 증서를 발급하여 이행을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밀락동 토지에 대한 감정가가 1,570억 원이기 때문에 TI 부산 PFV 주식회사가 브릿지론을 받은 금액은 총 1,300억 원입니다. 이 중 원금 기준 1,210억 원에 대해서만 수익권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210억 원에 약 130%의 수익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론 90억 원, 재단의 유보금액 200억 원에 대하여는 TI 부산 PFV 주식회사의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증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수익권 증서를 발급받는 것과 근질권 증서를 발급받아서 이행을 보장하는 순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이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법무법인 광장에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뒤에 법무법인 광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회의비 및 여비의 과다지급 문제입니다. 2018년 회의비 및 여비 교통비 지급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에 이사회 27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39회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가 약 3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또 소송 관련 법원 출장, 밀락동 매각권 실사 및 매수업체 미팅 50여 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실사 및 대책 회의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의비 및 여비 교통비는 저희들 회의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었습니다. 회의 참석의 횟수 및 직무 활동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 하셨습니다. 네, 5번 말해 주십시오. 네,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감사위원장을 했던 노홍기 장로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질문을 받고 하다가는 오늘 밤새 까지도 못합니다. 연금재단 이남선 이사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당초에 110억에 대한 이자 포함해서 143억이 날라갔던 결손 처리되었던 부분이 다 건지고 나서 실제로 이번에 1,100억이 팔고 나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앞에 보고 한 대충만 해줘, 대충만. 257억입니다. 250억 남았습니까? 예. 이 애시당초에 143억이 지난번 전전회기연도에 감사를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전부 다 결손 처분이 되어 있던 사항을 우리 감사위원들이 가가지고 왜 공매를 보지 않느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왜 공매를 보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결손 처리가 다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2회기 때 감사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루 만에 끝날 감사를 4일 동안 감사를 해서 그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1차, 오늘 오전에 1차, 오후에 2차, 내일 모레 3차, 4차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간지하다가 10월에 부산의 밀락동 부지를 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방지에 쪼매나게 올려놓고 부산신문이나 국제신문 같은 데 올려놓지 않고 이걸 갖다 잠식해버리는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고 싶어 발견한 게 아니고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누구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추적을 해서 부산은행 1차 700억, 우리 연금재단에 143억, 3차에 부산은행에 또 100억이 대출되었던 부분을 공매를 봅시다. 그래서 그 공매 제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총회에서 여러분들 저를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호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약 보고서를 꾸미는데 2달 정도 걸리고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대표가 우리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한테 이걸 일주일 만에 급히 좀 약식으로 좀 보고서를 낼 수가 없느냐, 돈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그걸 일주일 동안에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공매를 보는 것으로, 그러면 공매를 보는데 얼마까지 봐야 되느냐, 950억까지 파는 데는 제한이 없다. 이 보고서까지 전부 다 받고 연금재단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해서 이렇게 950억까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습니다. MBC 방송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짓지도 못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방송국이 이전을 한다는 이런 소식도 전부 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950억은 거기에 지금 부지가 상당히 요지였습니다. 부산에는 그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950억까지는 원장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임원회가 103회 임원회가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결론은 나 있는 겁니다. 결론은 나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총대리님들이 개별적으로 의심을 가는 것보다 공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또 감사위원장 답변다고 이사장도 들어보자고 한 겁니다.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임원에서 결의한 것은 지난 103회 임원에서 마지막 임원에서 결의한 겁니다. 결의한 것은 가입자회 박홍석 회장이 특별 감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외부 특별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지난 마지막 103기 임원에서 허락하기로 하고 그 비용은 연금재단에서 출연하기로 해서 일반 회계법인으로 갈 거냐, 법무 회계법인으로 갈 거냐, 그것은 104회기에 맡겨놓은 상태에 결론은 나 있습니다. 외부 특감으로 간다고 하는 지난 임원의 결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고 이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외부 특감을 맡아가 해서 여러분이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을는지, 특감보다도 우리가 그냥 여기서 질문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시는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이 드네요. 다 마무리요, 다. 다 마무리예요. 진짜 마무리입니까? 진짜? 예, 좋아요. 10분. 서울로의 목사총대 권희영입니다. 제가 잠깐 연금재단 이사회에 기금 운영위원장으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회에서 연금가입자회의에서 요청한 특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대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각해보면 연금재단이 한참 난리 법석이 났을 때 분명하게 2년마다 특별 감사를 하도록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하지 않고 너무 큰 일들을 벌이고, 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잘 해주셨고, 또 연금재단 이사에서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시고 임원회에서 104회기로 넘겨주셨는데, 오늘 총대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양쪽 다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본 총대는 이 문제를 특감을 실시해서 연금재단 이사에도 힘든 점을 벗고 감사위원회도 수고한 부분을 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입자에서 정기 이사회에 가입자 회장을 참석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가입자회를 대표해서 들어가서 가입자회 이사회가 3분이나 계신데 거기에 또 가입자 회장님이 가서 이사회를 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특감을 실시할 수 있기를 동의합니다. 마무리가 안 됐구나. 동의하는 분이 없어요. 조 회장님. 12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도의 목사총대 최성훈 목사고요. 지금 현재 가입자회 서울 강남 지역의 부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조금 전에 발언하셨던 노 장로님, 작년 감사위원장입니다. 나오자마자 감사위원이 꾸지람을 하지 않냐고 300억을 벌었습니다. 박수를 유도했다고 제가 발언했고 꾸지람을 했습니다. 이 비전문가들이 앉아있는 이사회에서 그 당시에 110억을 찍겠다고 740억 이것을 저질러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꾸지람을 먼저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박수 유도하면 되겠느냐. 그랬고 했던 발언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계약은 파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 감사위원장이 나와서 사과해야 될 발언이고요. 우리 전 총대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해 쉽게 얘기하면은 110억을 손실하지 않겠다고 740억,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요
여기 1,000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 5,000억이라고 쳐도 한 번에 20%나 되는 돈을 거기다가 무리하게 투자하는 이 결정을 한 자체부터가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저기 서기 회계이사님, 임원들, 여러분의 도움 같으면 이런 무리한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 회수할 때, 지금 200억 들어오지 않은 것까지 회수할 때 243억 원의 이익이 납니다. 만약에 200원이 회수되지 않으면 43억,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110억을 찾겠다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전 가입자들과 모든 총대들에게 엄청난 이 불신과 또 의심 또는 이런 고민들을 안겨주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중도금 913억 입금됐습니다. 200억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건 지금 더 큰 손실을 내는 일인데 우리 총대 여러분 110억을 찾겠다고 지금 저질러서 1년 후에 이런 일들을 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위험한 고개 운전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아까 현 감사위원장께서 보고한 것처럼 지금 24일 날 잔금이 들어왔는데 19일에 등기를 완전히 넘겨줬다. 돈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런데 그 등기권을 넘겨준 이런 행위가 이건 정말 우리 전 가입자들을 위하는 행동이고 발언인지 자 이런 무리한 투자까지 하게 조 회장님, 다 하셨죠? 조 회장님 네. 발언할 수 있는 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목사님 질문 사항에 19일 날 등기가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19일 날 잔금 일부가 들어왔고 24일 날 잔금이 완납되었습니다. 연금재단에서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24일 날 제출했습니다. 보정 제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 회계감사님이 등기소 소장하셨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등기가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접수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감 증명을 제출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산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만 24일 날 잔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감 증명을 제출하였고 그리고 19일 날 접수한 그날이 등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위원 가운데에 우리 세무사 되시는 분이 밖으로 나가셔서 전화로 확인하고 그게 확인된 사항이라고 그날 감사할 때 확인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억을 찾기 위하여 730억 현금을 투자를 했다. 지금 이 물건이 계약한 지 우리가 매수한 지 1년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도 처리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 PF가 지금 우리가 잔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보험 PF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지금 계속 부산시와 1억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부도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투자에 만약에 1,000억을 투자해 놨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금 투자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최악의 사항을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불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그 정도 이제 우리 다 알겠고요. 다 이사장님도 수고를 다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다 비전문가들이고 목회 전문가들이 한 달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임원에서 외부 특별
특감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연금재단에 마무리하고 청원권 청원 듣고 특감을 하는 게 어떻겠냐. 결론은 그렇게 나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받고 특감을 하고 회장님, 청원권이 있으면 청원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 회장님. 그만큼 우리 총회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이사님들이 좀 아시고 정 회장님, 예, 특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청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회계 이사님이 특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특감은 대다수 총대원들의 생각이니까 특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특감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그리고 연금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가입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걱정, 근심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불철주야 수고를 하셨고 많은 것을 이렇게 세세하니 자세히 하신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경과보고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세세한 일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이. 뭘 어떻게 하고 여러분 다 들어도 모를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간지 무슨 얘기인지 양쪽에서 얘기하고 돈은 왔다 갔다 하고 낮잖아 이러고 뭐가 잘못된다는 건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감사위원장님, 이것이 문제가 되는 유치권의 존재 근거도 혹시 되실 수 있습니까? 본 PF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원권 빨리 처리하세요. 아니, 청원권 하세요. 감사위원장은 무시한 게 아니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체를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를 우리 특감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건으로 해서 발언 중단하세요. 발언 중단하세요. 왜 자꾸 일을 시끄럽게 해요? 특검하기로 다 결의가 돼 있으면은 청원권 빨리 청원하세요. 이사장. 청원 사항은 보고하겠습니다. PT 좀 띄워주십시오. 예, 청원 사항. 당 법인 정관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제32기 예산안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보고서 762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청원 사항은 네, 이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예산안 어떻게 할까요? 허락이요. 네, 가면 이해하시지요? 네, 허락되었습니다. 다음 청원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종해연금재단 사무국장으로 최영주 장로의 인주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장로님 어디 계세요? 좀 잠깐 나오시죠. 나오시고 우리 인사는 다 무기명 비밀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결하는 것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4번이 지금 아까부터 말씀하시죠. 4번. 네, 대구 동로의 김용훈 목사입니다. 회장님은 제가 이사장님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비정규직 직원을 3명씩이나 쓸 필요가 있는가,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금재단에서는 비정규직을 또 써서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순환보직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려면 전문가가 2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현재 1명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무총장을 쓰는 것보다는 실제로 전문가를 써서 순환보직제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현재 가입자들이 내는 것은 빚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서는 그것을 수입으로 잡지 말고 적립금으로 잡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률을 내고 당해 연도에 있는 것은 그 다음 해에 넣어서 수익률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는 그 수익률에 대해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한 그 밀락동 사태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엄청나게 노력했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왈가왈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지금 직원이 7명입니다. 5천억을 운영하고 있는 연금재단에서 5천억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기관에서 직원 7명이 이 금액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느 기관에 보면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전문위원들을 선임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말하는 전문위원들은 금융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비정규직 3명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이 직원들이 행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일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더 많은, 사실 제 생각에 더 많은 직원들이 연금재단의 행정이나 재무나 기금에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환보직제 전에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진행하다가 유유무화됐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입금을 수익에 넣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납입금에 대해서 수익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익으로 잡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만 더. 사무국장의 제도는 우리 규정에 정관에 되어 있는 제도이기에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표결을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찬반으로 제가 물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네, 그럼 감사위원장 한 말씀만 하십시오. 네, 복잡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우리 아까 총회를 시작하면서 전문가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수익 증권과 수익 질권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11일 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19일에 등기가 접수되면서 24일 인감을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거는 제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9일 날 그 대출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대출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전문가 우리 변호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수익 증권과 질권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감이 넘어가지 않는데 24일 인감이 넘어데 19일 날 대출이 1,000억 넘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네. 4번 마이크. 경안도의 권은서 장로입니다. 수익 증권과 수익 질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건 아닌데 다만 그게 이제 제가 이 연금재단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까지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서 같은지 두 가지 차이점이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9일에 접수를 했고 24일에 잔금을 받았다. 이제 그랬는데 방금 이제 감사위원장님 이제 말씀이 19일에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에 인감증명서나 이런 서류가 없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만약에 은행
금융기관의 직원이 자기 목숨 내놓고 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출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채권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한 걸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이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인감 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거 없이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답을 해야 돼요. 전 등기소 소장이었던 우리 황 이사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하시고 계신 것이 맞는데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을 할 때는 인감증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설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국으로 중계도 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책임 없는 또는 틀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설정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신탁재산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 전 재산이 감사위원장님이 그렇게 보고 있죠. 신탁재산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선수익증권은 저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저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하고 똑같은, 그 신탁재산에서 근저당하고 똑같은 권리담보의 실행 방법으로는 수익증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증권과 직권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고, 등기관계는 이것에 대해서 무슨 법적인 문제나 무슨 뒤로, 쉽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뒤로 무슨 모종의 거리가 있거나 그러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장님이 은행에 돈 빚으러 왔습니다. 이 양반이 저 땅 산다는데 자기 앞으로 안 넘어갔는데 돈 대출해 줍니까? 이 양반 앞으로 넘어와야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당신네 회사가 그 땅을 산다는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대출을 해주지, 우리는 거기서 시행사는 돈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우리 잔금을 내지요. 그러면 그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하려면 등기가 저쪽 앞으로 넘어가야 되고, 우리는 돈 안 받았으니까 등기해 줄 수 없고, 그러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사이에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매도 인감이 안 들어가면 등기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게 등기가 접수되면 전산에 접수번호가 찍히고, 그때부터는 전국에서 등기 부등본을 떼보려면 이전 등기 처리 중, 등기 처리 중이라고 나와서 등기부 발급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때는 이것이 다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사님 그 정도 합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혀 법률상 하적. 네, 국장 인준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표결 방법 그것으로 하실래요?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드시길 바랍니다. 그냥 앉으십시오. 법적인 문제입니까? 네, 2번. 감사합니다. 순천 남로의 목사총대 박만희입니다. 연금 가입자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금재단은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은 많은 사무 직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출구가 있고 또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연금재단은 전산화되어서 많은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무국장님까지도 사무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무국장님은 투자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만약에 사무국장이 투자 전문가가 되셨다면 차제에 이런 연금의 위험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은 사무국장이 사무원 형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사무국장으로 지금 인준을 받으려고 하신 분이 사무 전문가이신지 투자 전문가인지 그걸 파악하신 후에 투자 전문가를 원한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지만, 사무 전문가라면 이미 7분의 지금 계약직도 이미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사무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투자하실 분, 투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 감안하셔서 우리 총대들께서는 이
인준에 대해서 결의를 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손 드셨는데 제가 발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6번 발언하겠습니다. 네, 서울서울의 목사총대 진미근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무국장을 목사님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최영규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기업에서 사장을 오랜 경험이 있고 그리고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발언 중단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고 찬반으로 하겠습니다.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석 확인하겠습니다. 직원들 앞에 총회장님.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총회장님. 토론 종결입니다. 총회장님. 재석 확인이 필요하고 우리 초청된 방청석 외에 우리 총대석에 계신 우리 비총대 분들은 시간 좀 자리를 일단 먼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석이 필요한지 월등히 찬성이 많으면 숫자가 필요 없고 비슷하면 재석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준을 찬성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재석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총대가 아니신 분들은 밖으로 잠시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석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민감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시죠. 재석수를 확인하는 직원분들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점검한 것 서기부에 보고해 주세요. 재석 확인하면 합계를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빨리 서기부에 보고하세요. 재석이는 총대가 아니신 분들이 앉아 계시면 나중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정확히 헤아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석수 확인합니다. 1014명이고 과반은 508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508명이 과반입니다. 영문이라는 사무국장 인준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하시고 세 알려주세요. 지금 찬성하시는 분은 정확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수가 다 됐으면 내리셔도. 네, 계속 죄송합니다.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석 1014, 과반 508, 찬성 407입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네, 인준이 무결이 되었습니다. 이사에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입니까? 뭔 별일이에요? 다 끝났어요. 10번? 네, 10번. 평양남도의 박도현 목사입니다. 우리 이사회 완전 보고 받고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전에 결의할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그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사들의 임기가 3년입니다. 들어가면 1년, 2년 지나고 나면 업무가 익숙해지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사들과 임원진들 되는 이사장님 이하 임원들도 거의 직원들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업무의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한 보직에 대해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한 보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조력이 없으면 이사회가 움직이지 아니할 만큼 한 사람 이야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한 보직이 10년 이상 있다 보면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도 고여있는 분은 섞게 되어져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순환 보직을 해주는 것이 투명한 연금재단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사회에 그냥 넘기기보다는 이 본회에서 결의를 해서 넘겨줘야 이사회가 그것을 다듬어서 나오리라 생각하고 직원들의 순환 보직을 해주실 것을 이 시간에 결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환 보직들이죠. 단순 행정직이면 순환 보직이 가능한데 만약에 전문직이 있다가 그것도
순환 보직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사에 좀 맡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인사를 이사에 맡겨야지 우리가 여기서 순환 보직하라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전문직이 있는 사람까지 순환 보직을 시키면 그 사람이 가서 그 사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행. 종 회장님, 이 시간에는 우리 재단 보고를 잠시 멈추고 화해조정위원회 보고를 화해조정위원회 보고를 드리면서 또